7월 1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장마 참 지겹게 아침부터 출근길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동굴에 물이 들어와서 갇혔던 13명의 소년과 코치가 다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전문가, 태국의 전문가, 태국 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구조를 하기 위해 애를 썼고, 심지어 구출용 조그만한 잠수함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책임 전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매우 훈훈하게, 또 학생들을 데리고 동굴로 들어갔던 코치,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책임이 무거웠겠습니까? 과거의 승려였다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는 먹을 거를 먹지도 않고 애들한테 조금 있는 걸 다 나누어 주고 책임을 통과해서 애들에게 이 마인드 컨트롤까지 시키면서 과거 승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책임을 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구출되었는데요. 물론 구출 과정에서 전직 태국 특수군 전문가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애들을 구하려고 자청해서 거길 갔다고 합니다. 태국은 이런 재난을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아침에 보니까 애들 이 축구팀 이름이 멧돼지라서 그 멧돼지와 각종 이 구출하는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만화가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런 일조차도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시스템을 돌릴 줄 아는 태국을 보면서요, 태국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정말로 정오와 책임 전가와 이런 무능력의 극치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재난에 문 정권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고요. 정오보다는 그야말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훨씬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라는 부분을 태국의 경우에서 봤습니다. 태국이 비록 1인당 GDP에서 한국보다는 훨 낮을지 몰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한국보다 좀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자, 일부 하겠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연일 코너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폼페이오의 3차 방북 이후에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에 할 말이 없어가 침묵을 하고 있더니 김정은이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거다 하면서 희망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폼페이오 방북이 빈손에 그쳤다는 미국의 언론이나 의회의 압박을 갖다가 버티고 계속 이걸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로 가면서 김정은에게 줄 작은 선물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로켓맨 CD를 전달했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들은 방북단은 주지 않았고 내가 갖고 있다. 특정 시기에 전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로켓맨이라는 건 트럼프가 과거에 김정은이 미사일 장난을 친다 하고 그렇게 불렀고, 이 로켓맨 CD라는 거는 엘턴 존의 노래 중에서 로켓맨이라는 게 있죠. 그 CD를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폼페이오를 안 만나고 김정은은 그 시간에 삼지연에 감자 농장에 가서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 건설 현장도 갔다라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 감자 농장에 가면서 폼페이오를 안 만났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미국에 보내는 너네 생각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그냥 너네들 페이스를 접으라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에 북한의
김정은 문제를 얹어가지고 중국 배후론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의 기술은 북핵 무기 문제 해결에 부적합하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했어요. 이렇게 된 발단은 트럼프가 그의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 우리가 나눈 악수 등을 존중할 거라 생각한다라고 글을 올렸고, 중국은 대중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이 중국에 무역 압박을 하니까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미북 회담을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깨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의심인 거죠. 자, 린지 그레이엄, 이 트럼프의 측근인 상원 의원도 폭스뉴스에 나왔어. 북한 전체에 뻗쳐 있는 중국의 손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 지금 미국의 행정부와 공화당의 핵심은 중국이 김정은을 움직여서 트럼프하고의 지금 비핵화 회담을 지연시키고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댓글에도 어떤 분이 달지만 북비핵화 문제를 미중 간의 무슨 충돌 문제에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라고 미국이 바라보고 있다. 뭐 스티브 배넌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에 했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는 30년 안에 패권국이 된다. 아니, 지금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은 벌써 패권국에 도전하고 있지 무슨 30년 안에 패권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쓰러지면 패권을 잡을 거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이드 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일부고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 북핵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인식하는 게 있다고 제 댓글에도 무슨 국제적 정치 지정학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어쩐다 하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그렇게 빨리 협상에 응해주지 마라. 시간을 끌어가면서 철저하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먼저 단계적으로 얻어내라.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유지하면서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결국 한반도에 미군을 갖다가 내보내는 쪽으로 중국과 이해가 100% 일치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30년 동안 패권 경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불과 2, 3년 뒤에 미중의 패권 경쟁은 승부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중국의 붕괴 때 끝이 나지 그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이 김정은의 행동의 배후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과의 미국과의 패권 경쟁, 그 중에서 나오고 있는 무역 전쟁의 일환이다라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비핵화가 중국의 일종의 종속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배넌 같은 사람은 항상 트럼프를 어떤 적을 설정해서 그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화시켜 미국의 중산층 이하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 전파하고 있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죠. 백인 남성. 그런데 지금 세상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바로나 배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에 이 앞으로 정말 웅크렸다가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적이다, 원흉이다. 중국을 제끼지 않고는 미국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트럼프는 시진핑과 겉으로는 곧바로 그냥
무역 전쟁에 돌입하고 한판을 벌이면서 난리를 칠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뒤로는 자기 사이나 딸이나 또 자기가 고문으로 생각하는 기신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뒷거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에 왔다가 11월 달에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발언을 잘했습니까? 명연설문을 읽었지요. 한미 간의 관계가 6.25 때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부분, 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 놓고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이한테 자금성에서 접대받고 이러면서 무슨 250조에 무슨 투자니 어쩌니 하면서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전부 저거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중국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짜집기 해서 적당히 속이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냐. 중국이 쌍중단 이야기, 쌍괴 이야기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다 했는데 중국이 곧바로 무슨 소리 하냐. 우리 그런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의 참모들이 중화, 즉 중국이 일으킬 앞으로 환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트럼프 저 사람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 속으로 거래하는 부분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부러 중국을 한번 툭툭 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에 배우다라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북한이나 중국에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고요. 실제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트럼프의 호언장담처럼 심각한 단계로 가서 끝까지 치고받을지 저는 그렇게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저러다가 적당히 덮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시간 끌기의 달인이고 그러면서 미북 워킹 그룹을 이번에 합의했다 했는데 유일한 합의가 이걸 통해서 또 시간을 끌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매트의 선임 에디터인 앵키 판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때 미북이 워킹그룹 출범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북한이 이를 시간 끌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워킹그룹은 결국 시간 끌기의 달인인 북한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폼페이오한테 던져준 선물이지만 사실은 가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트럼프 친필 서명이 있는 서한을 전달하러 갔음에도 김정은이 지금 만나주지 않았다. 즉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미 6월 12일 날 만나서 미북 합의에 서명도 했는데 이제 그 똘마니 폼페이오를 왜 만나주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시각으로 시간을 끌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다. 자, 6월 12일 되기 전에는 북한이 때에 따라서 비굴하게 미국에 사과도 하고 김영철을 백악관으로 보내고 이랬는데 딱 서명하고 난 뒤부터 북한은 낮아빠지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FF, VD 같은 이런 것들이 말을 하지만 이것은 허상의 용어일 뿐이지 실제적이 아니다. 무슨 CVID, 그전에는 PVID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즉 트럼프와 그 측근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고 북한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더만요. 미국이 CVID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을 거라고 황 소장이 이야기했다. 아니 이번에 가서 무슨 FFVD를 이야기했던 뭘 했던 북한은 그걸 갖다가 그냥 CVID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VID, FFVD, PVID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할 가치도 없고 앞으로 ABCD가 나온다라 하더라도 그냥 니기미 하고 한마디 하고 그냥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 하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한미훈련을 도발적 연습이라 했는데, 자,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외교가에서는 충격을 받았다.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취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미 이제 한국 정권은 한미훈련을 안 하려고 폐지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연합훈련을 제약시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면서 한국 국민과 미군의, 주한미군의 모욕적인 표현이었고, 협상에서 북한의 관점을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발적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었냐. 자,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전에 순식간에 애정에 없이 원하는 대로 지 맘대로 떠들고 말하고 해버리는 트럼프의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 봤는데 그것이 박차고 노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지 맘대로 처신하는 행동이 나타나 버린 거다. 그러니까 판을 깰까봐 걱정을 했는데 판을 깨는 게 아니라 오버해서 그 판을 김정은 비를 맞춘다고 키워버린 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자, 향후 중국의 역할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평양을 떠날 때 자기는 회담에 선의가 있다. 잘 진행될 거다고 뻥을 치고 떠났지만은 일본에 도착하니까 곧바로 북한이 강도적 이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한 방을 얻어 맞았습니다. 자, 지금 이 협상 관계자와 워싱턴 외교 전문가들이 꼽는 3대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 CVID를 이제 조롱하는 격으로 complete, irreversible, 또 mistake. 그래서 3대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에서 김영기 칼럼에서 지적했는데요.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 취소 발언으로 협상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걸 스스로 날려버렸다. 김계관 담화, 김영철 백악관 방문이 항복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가 오판을 했고 아무런 담보 없이 김영철이 백악관을 떠나고 불과 1분도 안 돼서 6.12 미북 회담을 한다고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를 해버렸다. 볼턴이 북한의 덫이라고 막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며칠 후에 이제 판문점에서 만난 성긴과 최선희는 이제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또 취소하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왔다. 미국이 이제는 두 번은 번복을 못할 거라고 간파하고 북한이 대치기를 한 거다. 자, 워싱턴의 한 전직 관리는 폼페이오가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협상가는 못 된다. 이렇게 말했고 치고 빠지는 북한에 미국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미국이 제낄 때 북한이 빌고 꼬리를 낮추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이 협상을 판다고 발표하는 걸 보고 저거 1분도 안 돼 발표하는 거 보니까 하려고 저러는 거지 깰라고 저러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번복시켰다가 두 번째는 완전히 공세적으로 나가자. 이제 그때는 트럼프가 더 곤란해질 거다. 이렇게 한 거죠.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다.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이 큰 양보를 한 것처럼 강조했지만은 훈련 중단을 우리가 핵실험장을 폐기한 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북한의 이런 과소평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카드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이를 도발적이라고 하면서 돈 낭비라고 경솔하게 말했고, 자, 이를 북한 편을 들어서
훈련 중단을 열렬히 환영한, 아니 훈련 중단을 미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국도 같이 북한과 같이 요구했을 거로 보이는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독인객인이다. 즉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은 하되 북한이 끌리는 전략작전 파견만 유보하면 될 일인데 이제 와서 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해봤자 북한한테 판을 깨는 맹부만 주게 될 거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오해를 했다. 비핵화 협상의 틀을 잘못 짠 거다. CVID, PVID, FFID 그리고 비핵화 시간표를 6개월이다가 2년 6개월이다가 그 다음에 시간표가 없다 하다가 또 6개월 안에 핵만 반출한다다가 하도 오락가락해서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원찮으면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줄 사람이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업은 북한은 기고만장해지고 미국은 적전에서 분열하고 결국은 북한이 담화에서 밝힌 CVID 주장이 강도적 비핵화다 하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면 북한은 신고 금정과 CVID를 이렇게 강도적 행위라고 말했는데 그럼 신고하고 금정도 하지 않고 비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생각하는 북핵 비핵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발표했을 때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것들 사기쳤으니까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빼지 않으면 이 회담을 안 하겠다고 애초에 엎어버렸어야 됩니다. 그때 엎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차이를 너무도 잘 알면서도 미국의 그 차이를 설명해야 될 사람들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아침에 7시 반에 문건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날 밤에 한반도 비핵화와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 CVID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불러다가 니 좀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적어라. CVID와 북한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트럼프가 그 차이를 적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까지도 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미북 회담의 문건에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갖다가 수긍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적어 넣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6,000구쯤 있을 걸로 추정되는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합의문에 비핵화 합의문에 어떻게 넣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은 찔끔찔끔 그런 사람들이나 보내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었을 때 미국은 이것이 비본질이라고 말할 명분도 지금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지금 비핵화란 말은 협상용에 불과한데 물론 이제 우려하는 거는요. 트럼프는 판을 깨거나 아니면 낯이 두껍게 북한한테 대거 양보를 해버리면서 중간선거 전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못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이 북한의 똘마니처럼 기획도 담당해주고 미국을 코너에 모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 차이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할 방법이 사실상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냉정하게 해석을 하고 그 냉정한 해석 하에서 대안을 생각을 해야지 거의 낭만적이거나 허술하게 아니면 희망적 사고로서 대중들을 향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가 이뤄낼 충분한 역량이나 추진력, 사고,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칼을 안 빼고 있을 뿐이다. 자, 북폭 이야기라든지
트럼프가 공개하지 않은 어나더 숨은 미북 간의 이면 합의가 있다. 이면 합의 있다고 한 사람들 지금 한번 이리 와보세요. 한번 이야기를 해봐. 제 방송에 출연료 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슨 이면 합의가 있는가?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김정은이 약속을 어길 때까지 일부러 밀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 방송에 출연 좀 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트럼프의 심오한 하나님과 같은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심오한 개뿔. 천재? 솔직히 문재인처럼 북한 편을 들어서 무조건 미국이 북한에 양보해서 한마디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사람도 나쁘지만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지는 다 아는 듯이 저한테 좀 더 기다려보고 이야기를 하지 그걸 못 참고 이야기를 하는 당신의 태도가 이해가 좀 안 간다. 당신이 망신당할까 봐 두렵다. 언제부터 내 걱정을 그리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신을 차려야지. 세월이 다 지나고 방법론도 사라진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요. 트럼프가 이 장난을 쳐버림으로써 이제는 어렵게 됐어요. 경제 제재요. 이미 구멍이 다 생겨서 중국 러시아 국경은 통으로 열렸습니다. 끝났어요. 실제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정권은 친북적인 사고에 가득 차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협상이 도와서 되도록 북한의 조력자로서 전락해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암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이 교체돼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대통령이 나와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압박해 들어가는 것 외에 그러다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때는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위험을 피하려고 비를 맞춘다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점잖게 그냥 핵을 가지고 있겠느냐? 아니지요. 평생을 적을 들고 흔들어 제끼고 뜯어낼 거라는 거예요. 구미에 안 맞으면 적을 흔들어 제끼면서 겁을 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이제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는요. 이젠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